콘텐츠 시장을 보면은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006년 이후에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게 그거 같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담, 이쪽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무선 데이터 요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줄 거냐. 또 이 서비스 플랫폼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할 거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한 2012년까지 연평균 17% 이렇게 이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내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을 저희나 또 콘텐츠 쪽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장비 제조사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해서 새로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이,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또 국내에도 키오미아 이런 쪽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급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되게 보면은 글로벌 마켓으로 보면은 애플 아이폰 같이 이제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이 콘텐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솔루션, 이 탑재된 블랙베리,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활성화되는데요. 반면에 국내는 일부의 이제 기업용 스마트폰 이외에는 크게 보급률이 낮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T, SK, LTD 이쪽에서 위피 기반의 폐쇄형 모델로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이제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몇 쪽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기업용 솔루션 이외에는 그 안에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서비스하기 위한 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도 않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크게 이제 매력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도 위피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국내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딘 편입니다. 저희 이제 KT에서 약 2007년도쯤에 이 무선 데이터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원인이 이 무선 데이터 시장에 대한 성장률에 저해가 되는지, 이런 쪽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요금, 속도, 품질, 컨텐츠, 반말 편의성, 화면, 타사 컨텐츠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대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2007년쯤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앱스토어나 스마트폰 기반이 아니라 위피 기반,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노멀폰,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의 무선 시장에 대한 그런 기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애플 아이폰도 보시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뭐 UI, UX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단말 디자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국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의 차별화, 컨텐츠의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SKT, 삼성전자에서 키오미아를 지난해 말에 내놨지만 초기에 이제 컨텐츠가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애플 아이폰은 처음부터 이제 애플이 이제 구축해 놓은 앱스토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량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특히 뭐 키오미아가 아이폰에 비해서 뭐 디자인이나 UI가 아주 뭐 뒤떨어져서 그렇다. 물론 UI는 애플 아이폰이 좀 더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컨텐츠. 특히 이제 아이폰은 글로벌 마켓에서 이 가입자의 베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이제 수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특히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활성을 하려고 했었냐.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용이면서 직관도가 낮은 그런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쪽이 직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된 이런 쪽으로 이제 용도가 변경될 걸로, 점점 더 시장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은 사업자나 제조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는 특히 이제 한 2년 좀 전에 애플이 이제 앱스토어를 구축해서 아이폰을 출시하고 난 뒤에 바로 앞에 삼성전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 제조사, 또 오퍼레이터 이런 쪽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회사에서 이제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크게 발라보면 그렇습니다. 자사의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자사의 단말 프로덕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저희 같은 오퍼레이터는 플랫폼을, 우리 고유의 솔루션인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단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앱스토어가 필요하다.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빔, 노키아, 애플 이런 쪽은 단말기 제조사로서 그 다음에서 이제 자사의 OS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사업을 하려는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제조 기반의 사업자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는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자사의 OS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 이제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말 제조사는 아니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앱스토어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KT의 입장에서는 법용 플랫폼을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KT 같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입자 기반이나 단말 효용 이런 가치를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플랫폼 이제 API를 오픈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듀얼보드 단말 등 저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앱스토어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무선 데이터에 대한 이 정체 형상 이런 쪽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KT 이제 오픈 마켓 플레이스를 기반해서 또 폰의 베이스가 이 노멀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이런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선 데이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또 스마트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객에게 이러한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활용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또 이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UI 베이스를 가지고 또 저희 KT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스크린, 저희들은 이제 유무선 종합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바일뿐만 아니라 VIP, SIP라고 한다면 SIP 터미널, IPTV 그뿐만 아니라 PC 터미널 이렇게 다양한 코어 스크린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효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통합 KT가 추구하는 이 KT의 사업 비전입니다. 저희 쪽은 이제 유선 전화를 기반한 홍보기 기반, 그다음에 이제 무선을 기반하는 개인 고객 기반 사업, 또 비즈니스 고객을 타겟한 기업 고객 기반, 이쪽에 이제 고객 사이트로요. 여기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 비즈니스를 이루고 또 KT가 보유하는 자산 기반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로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KT가 추구하고자 하는 오픈 마켓, 이 앱스토어의 추진 전략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Extended Convergence Value Chain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첫째, Extended 얘기를 하는 컨텐츠 디바이스나 랩도 스크린 이런 쪽이 이제 확장 가능한 이런 모델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유무선 그룹 자원, 단말 인프라,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 이런 쪽을 나오는 이 컨버전스 방향으로 가겠다. 또 고객에게 이 가치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여러 에코시스템을 같이 오르는 또 저희 같은 사업자와 개발자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같이 어울려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KT그룹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저희들 가장 이제 큰 고민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앱스토어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단말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최초 저희들 앱스토어에 서비스되는 단말에 대한 상용화가 올 11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말이 나올 때 저희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최초 나온 단말에 그 서비스가 좀 부실할까 이런 게 걱정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피처폰에 제공되고 있는 이 필러 서비스 이런 쪽을 앱스토어에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의 그 페이스 1의 앱스토어의 구축 방향은 하이브리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이제 그 단말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쪽과 일반 피처폰이 같이 이어서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말을 모여서 되어야 무선 인프라 기본 인터넷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저희 KT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서 무선 데이터 접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페이스 2에 되면 진정한 오픈 마켓플레이스로 진화시켜 나가고요. 이것이 이제 또 그 다음에 페이스 3가 됐을 때는 저희 KT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크린에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저희 추진 모델입니다. KT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KT의 유무선 플랫폼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KT 오픈 마켓플레이스와 CP 또는 개발자 이런 쪽하고 유저들의 다양한 스크린 이런 쪽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유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KT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의 서비스 이런 쪽을 이제 같이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밸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이제 스토어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러더라도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편해야 돼요. 결국은 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선 데이터 요금의 현대 수준으로 무선 데이터 요금이 이제 이렇게 형성될 때는 이러한 스토어 기반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사업을 펼치더라도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아이폰의 예나 이런 이제 외국의 스마트폰 사례를 보면은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트래픽, 무선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이 한 몇 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의 요금 수준으로 보면은 고객들이 이런 요금을 감내하기가 힘듭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정액제를 가지고 무제한 정액제 이런 요금을 해도 네트워크의 부하가 이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쪽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무선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국 커버리지로 떠드시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과 전국 대학의 와이로 또 가정이나 핫스팟의 와이파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절히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요금 구조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시장 환경과 고객들의 이제 사용량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액 요금제 이쪽을 이제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지불 위한 수준에 맞추고 또 고객들이 이러한 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완전 정액제보다는 이제 이러한 폰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불편함 없이 사용할 때 그러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그런 정액제 왼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쟁력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컨텐츠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UI, UX 이쪽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포스크린 연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연계된 스크린에 대해서 UI, UX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UI, UX가 단말에 대한 모바일 터미널에 대한 UI, UX가 있고요. 웹에 대한 UI, UX가 있고요. 이러한 쪽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는 심리스한 그러한 경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11월달 목표로 11월달 상용화를 목표로 하반기부터는 정책 설명회,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개발전, 그 다음에 개발자 교육, 그 다음에 개발자 대행 대회 이런 쪽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11월달에 저희들 올해 하반기 후반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을 맥시마이즈하고 고객 여러분께 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준비하는 데는 주변에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여기 모이신 여러 개발자 또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